은퇴 후 알게 된 진실 내가 진짜 원한 건 자유가 아니었다. 은퇴하면 자유가 올 거라고 믿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 은퇴자들의 인터뷰를 들어보면 전혀 다른 결론에 닿습니다. 많은 분들이 말합니다. 자유가 왔는데 왜 이렇게 불안하죠? 라고. 오늘은 은퇴자들이 은퇴 후 가장 많이 깨닫는 진실. 우리가 진짜 원한 건 자유가 아니라 구조와 의미였다는 사실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은퇴자들이 말합니다. 은퇴 후 처음 며칠은 정말 꿈 같았다고. 눈을 뜨면 더 이상 출근할 필요가 없고, 이제 시간도 많고, 나를 방해할 사람도 없고, 해야 할 일도 없다고. 그런데 문제는 바로 그 다음에 찾아옵니다. 자유가 많아질수록 마음은 더 불안해집니다. 시간이 많아지면 여유가 생길 거라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 여유가 나를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늘 바쁘게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쁘게 사는 동안 스스로를 이렇게 속여왔습니다. 나는 자유가 없는 게 문제야. 라고. 하지만 자유가 생긴 뒤 사람들은 뒤늦게 깨닫습니다. 내가 원한 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유가 아니라 내가 의미 있다고 느끼는 일을 할 자유였다는 사실입니다.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47세에 조기 은퇴한 한 남성의 이야기입니다. 직장에서 번아웃을 겪고 퇴사 후 바로 파이어를 선언했습니다. 수년간 모은 자산과 배당금으로 생활할 계획도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3개월이 지나자 그는 자신이 하루 종일 방 안을 맴도는 사람. 돈은 있는데 할 일이 없고 시간은 있는데 가고 싶은 곳이 없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자유가 이렇게 무거운 건 줄 몰랐습니다. 라고. 또 다른 사례입니다. 20년 차 공무원으로 일하다 55세에 은퇴한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은퇴 후 모든 스트레스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자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겠다는 공허함이 밀려왔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조직에서 누군가였지. 집에서는 아무도 아니더라고요. 라고. 자유는 분명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자유는 방향이 있을 때 비로소 힘을 발휘합니다. 목적 없는 자유는 사람을 붕 뜨게 합니다. 관계도 흐릿해지고 하루의 구조도 무너지고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은퇴자들에게 찾아오는 가장 흔한 감정이 바로 무기력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그 이유는 인간의 뇌가 역할을 기반으로 안정감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출근이라는 역할, 직책이라는 역할, 프로젝트라는 역할. 이런 것들이 우리를 지탱해 줬습니다. 그런데 은퇴 순간 이 역할이 한꺼번에 사라집니다. 그리고 남는 건 무한한 시간뿐입니다. 재정적인 어려움보다 심리적인 어려움이 더 큰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돈은 계산하면 숫자로 보입니다. 하지만 내가 누구냐라는 문제는 계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은퇴자들은 자유가 생긴 뒤 더 불안해집니다. 나의 하루가 나를 설명해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은퇴 후 진짜 필요한 것은 돈보다 삶의 구조를 재설계하는 일입니다. 매일 어디에 에너지를 쓸지, 어떤 관계를 유지할지, 어떤 활동이 나에게 의미를 줄지. 이것을 먼저 만들지 않으면 자유는 축복이 아니라 짐이 됩니다.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말합니다. 은퇴 후 가장 성공적으로 적응한 사람들의 특징은 딱 하나입니다. 자유를 소비하지 않고 자유를 설계한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무엇을 할지 정해져 있고 그 일이 나에게 의미가 있다면 그제야 비로소 자유는 안정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은퇴 후 정말 원한 것은 무한한 자유가 아닙니다. 의미 있는 하루를 만들 수 있는 선택권입니다. 삶을 밀어주던 조직이 사라진 만큼 스스로 삶의 구조를 다시 세워야 합니다. 은퇴는 종착지가 아니라 다시 나를 설계하는 출발점입니다. 여러분의 은퇴는 어떤 자유를 꿈꾸고 계신가요? 그리고 그 자유는 방향을 가지고 있나요? 오늘 이 질문이 여러분의 내일을 더 단단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은퇴를 꿈꿀 때 사람들은 한 가지 이미지를 떠올린다. 이른 아침 알람 없이 천천히 눈을 뜨고 따뜻한 햇빛을 받은 채 여유 있게 하루를 시작하는 모습이다. 더 이상 상사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고 끝없는 업무에 시달리지 않아도 되며 오롯이 자신만의 시간을 누릴 수 있다는 상상 속의 하루다. 그러나 실제 은퇴자들의 이야기를 깊게 들여다보면 이 상상은 절반만 맞고 절반은 틀리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자유가 찾아오면 행복이 당연히 따라올 거라 믿었지만 자유가 지나치게 주어졌을 때 인간은 오히려 방향을 잃는 존재라는 진실을 그들은 은퇴 후에야 알게 된다. 많은 은퇴자들은 이렇게 말한다. 내가 정말 원한 건 자유가 아니라 나를 설명해주는 무언가였습니다. 라고. 은퇴 후 가장 큰 혼란은 재정이 아니라 정체성에서 온다. 직장 생활을 하는 동안 우리는 스스로 인지하지 못한 채 삶의 많은 부분을 직업에게 맡기고 살아간다. 직업이 하루의 리듬을 정해주고 사람을 만나게 해주고 목표를 부여해주고 심지어 존재의 가치를 확인하게 해준다. 직장은 단순히 돈을 버는 장소를 넘어서 나라는 사람을 설명해주는 거대한 구조였던 것이다. 그런데 은퇴와 함께 이 구조는 한순간에 사라진다. 그리고 남겨진 시간은 생각보다 훨씬 무겁다.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떤 속도로 살아야 할지, 무엇을 향해 나아가야 할지 아무도 답을 주지 않는다. 실제 은퇴자들의 사례를 들여다보면 같은 패턴이 반복된다. 오랫동안 직장에서 인정받으며 살아온 사람일수록 은퇴 후 공허함이 더 크게 찾아온다. 한 남성은 25년간 대기업에서 관리자 역할을 맡아 팀을 이끌며 살았다. 그는 은퇴 직후 자신이 가장 필요로 한 것이 휴식이라 믿었다.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면 자유가 그동안 잃어버렸던 행복을 되찾아줄 거라 생각했다. 그러나 불과 2달 만에 그는 스스로에게 질문하기 시작했다.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는 말한다. 자유로워졌지만 이상하게도 하루가 허공에 떠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라고. 그가 원한 자유는 시간에서의 해방이 아니라 의미 있는 활동을 선택할 수 있다는 주체적인 자유였지만 정작 그 자유를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계획은 없었다. 또 다른 여성의 사례도 비슷하다. 20년 넘게 공무원으로 일했던 그녀는 정년보다 조금 이른 나이에 은퇴했다. 오랜 조직 생활에 지쳐 휴식이 간절했고 자신만의 시간을 가진다는 생각에 설렘까지 느꼈다. 하지만 한 달 뒤 그녀는 스스로를 이렇게 표현했다. 전에는 직함이 저를 설명해줬는데 이제는 아무것도 저를 설명해주지 않았습니다. 가족은 그녀가 집에 오래 있는 걸 좋아할 줄 알았지만 그녀는 집에서도 자리를 찾지 못했다. 자리가 없다는 건 공간의 문제가 아니었다. 역할의 부재가 문제였다. 사람은 자신이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지를 통해 존재감을 느끼는데 은퇴는 이 역할을 통째로 가져가 버렸다. 자유는 본질적으로 중립적이다. 누군가에게는 기회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부담이 된다. 결국 자유를 어떻게 사용할지가 자유의 성격을 결정한다. 하지만 은퇴 직후의 사람들에게 자유는 대부분 방향 없는 시간으로 주어진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구조를 필요로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무한한 시간은 편안함보다 불안을 먼저 가져다 준다. 과잉된 자유는 책임과 선택을 동시에 요구하는데 많은 은퇴자들이 이 압박을 감당하기 힘들어한다. 직장에서는 누군가가 과제를 주고 역할을 배정해 주었지만 은퇴 후에는 모든 결정이 자신에게 달려 있다. 무엇을 하고 싶은지조차 떠오르지 않는 사람에게 자유는 축복이 아니라 시험에 가깝다. 연구 결과에서도 이런 변화는 분명하게 드러난다. 은퇴 후 초기 몇 개월 동안 삶의 만족도가 잠시 높아지지만 일정 시점이 지나면 만족도는 빠르게 떨어지고 공허감과 우울감이 증가한다고 보고된다. 심리 전문가들은 이것을 구조 상실 충격이라고 설명한다. 오랜 시간 유지해온 생활 패턴, 관계 네트워크, 의미와 목표를 제공하던 사회적 역할이 동시에 사라지면서 내는 방향 감각을 잃는다. 삶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삶을 떠받치던 기둥이 사라지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은퇴 후 정신 건강이 흔들리는 사람들은 대부분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삶을 떠받칠 또 다른 기둥을 찾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게 된다. 사회적 관계 역시 자유가 가져오는 혼란을 증폭시킨다. 직장에서는 자연스럽게 사람을 만나고 대화를 나누고 협력할 일이 많지만 은퇴 후에는 관계의 시작과 유지가 모두 스스로의 노력에 달려 있다. 많은 은퇴자들이 이 부분에서 큰 벽을 느낀다. 직장 동료들은 더 이상 매일 만나던 사람이 아니고 주변 사람들도 각자의 삶으로 바쁘다. 관계는 자연적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사실을 은퇴 후에야 깨닫게 된다. 관계가 줄어들면 고립감이 커지고 고립감은 우울감을 강화한다. 자유를 누리기엔 마음이 불안정해지는 것이다. 재정적인 측면에서도 자유는 양면성을 가진다. 직장에 있을 때는 매달 일정한 소득이 들어오고 지출을 관리하면 된다. 그러나 은퇴 후에는 수입이 고정되지 않고 지출이 더 예측하기 어려워진다. 배당이나 연금이 있더라도 불안은 사라지지 않는다. 돈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줄어들까봐 불안한 것이다. 많은 은퇴자들이 말한다. 돈은 있는데 마음은 불안합니다. 라고.
불안은 돈의 많고 적음보다 통제 가능성에서 비롯되는데 은퇴 후에는 이 통제감이 약해진다. 자유롭지만 불확실한 삶이 지속되기 때문이다. 은퇴자의 삶이 흔들리는 또 하나의 이유는 목적의 상실이다. 직장 생활에서는 크고 작은 목표가 끊임없이 주어진다. 프로젝트의 마감일, 평가 시즌, 실적 목표, 회의 준비 등 다양한 과제가 일과 삶의 에너지를 이끌어준다. 사람은 목표를 향해 나아갈 때 비로소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는데 은퇴 후에는 이 목표가 사라진다. 그리고 목표의 부재는 시간의 무게를 더 크게 만든다. 목적 없이 주어진 하루는 길고 불안하다. 목표가 있어야 자유가 방향을 가진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삶의 구조를 재설계하는 일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는다. 다시 말해 자유를 주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틀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고 몸을 움직이는 루틴을 만들고 의미 있는 활동을 정기적으로 계획하고 관계를 유지하거나 확장할 수 있는 사회적 동선을 설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는 과거 직장이 해주던 기능을 스스로 구축하는 작업이다. 많은 은퇴자들이 이 과정을 거친 뒤 마음이 훨씬 안정되고 삶의 만족도가 높아졌다고 말한다. 삶의 구조를 만든다는 것은 거창한 목표를 세우는 것이 아니다. 스스로에게 의미 있는 작은 활동을 일상에 심는 것이다. 걷기, 글쓰기, 봉사, 취미활동, 집안 정리, 사람들과의 약속 등 어떤 활동이든 좋다. 중요한 것은 그 활동이 시간을 흩어지게 하지 않고 삶을 지탱하는 기둥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렇게 만들어진 구조는 은퇴 후 자유가 흔들림으로 변하지 않도록 지켜주는 안전장치가 된다. 이 글을 마무리하며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단순하다. 우리는 은퇴 후 무한한 자유를 원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의미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자유를 원한다는 사실이다. 자유는 많을수록 좋은 것이 아니라 사용할 수 있을 때 좋은 것이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자신만의 구조와 목적을 다시 만드는 새로운 출발점이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사용할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힘. 바로 그것이 은퇴 후 진짜 자유이며 우리가 진정으로 찾고 있던 행복의 형태다.